여러분 혹시 소다세라고 들어보셨어요? 이게 전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이미 시행 중인 세금인데요.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보고서를 보니까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고 합니다. 오늘 그 이면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. 우리가 마시는 탄산음료, 지금보다 더 비싸져야 할까요?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거든요. 글쎄요, 갑자기 가격을 올린다는데 반가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? 애초에 왜 이런 세금을 매기자는 얘기가 나온 건가요? 네, 바로 그 점입니다.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설탕에 있습니다. 각국 정부가 왜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음료에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시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마시는 이 설탕 첨가 음료들이요. 사실상 영양가는 거의 없는데 비만, 당뇨병, 심지어 심장병까지 일으키는 주범으로 딱 지목되고 있다는 겁니다. 한마디로 빈 칼로리 덩어리인 셈이죠.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뭐 어렴풋이 하랬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였군요.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소다세를 트리플 윈 전략이라고까지 부릅니다. 트리플 윈이요? 아니, 세금 하나로 세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건가요? 정확히 어떤 효과를 말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자, 첫째, 가격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덜 마시게 되겠죠? 그럼 국민 건강이 좋아지고, 둘째, 그렇게 거둔 세금은 고스란히 정부 수입이 되고요. 마지막으로 그 돈을 다시 보건사업에 투자해서 건강 불평등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야, 진짜 잘 만들면 완벽한 정책이죠. 와,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한데요?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전 세계적으로 꽤 인기가 많았겠어요? 인기 정도가 아니었죠. 실제로 얼마나 많은 나라가 이 정책을 도입했는지 아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. 바로 116개국입니다. 2024년 7월 기준으로 전 세계 116개 나라에서 이미 설탕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. 160개국이요? 와,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. 이 정도면 거의 뭐 전 세계적인 표준 정책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? 네, 그렇게 보일 수 있죠. 그런데 바로 여기서 보고서가 지적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. 이렇게나 많은 나라가 도입을 했는데 대부분의 세금이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. 결국 중요한 건 세금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던 거죠. 자, 그럼 지금부터 보고서가 콕 집어낸 이 소다스의 결정적인 설계 결함들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범위의 문제입니다. 예를 들어서 콜라 같은 탄산음료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정작 설탕이 잔뜩 들어간 과일 주스나 달달한 커피는 쏙 빼놓는 나라가 많다는 거죠. 그럼 결국 풍선 효과처럼 소비자들이 그냥 다른 단 음료로 옮겨가기만 하겠네요. 근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? 45%의 국가에서는 건강한 대안인 생수에도 세금을 매기고 있대요. 네? 생수에 세금을요? 아니,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? 네,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죠. 자, 다음은 구조의 문제입니다. 쉽게 말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건데 가격에 따라 퍼센트로 매기는 종가세는요. 소비자들이 그냥 더 싼 설탕 음료를 찾게 만들 뿐이라는 한계가 있어요. 하지만 음료 용량 자체에 고정 금액을 매기는 종량세는 이게 값싼 음료든 비싼 음료든 공평하게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죠. 근데 종량세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? 예를 들어 딱 100원이라고 정해놓으면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그럼 그 100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? 와,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게 바로 정체의 문제예요. 실제로 종량세를 채택한 국가 중에 무려 86%가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세금을 자동으로 조정하지 않고 있어요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의 힘이 그냥 쭉쭉 빠지는 셈이죠. 네, 이런 설계 결함들이 다 모여서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? 바로 있으나 마나한 세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. 있으나 마나한 세금이라니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낮은데요? 전 세계 평균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330ml, 그러니까 일반적인 탄산음료 한 캔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2.4%에 불과합니다. 2.4%요? 아니, 예를 들어서 2,000원짜리 음료수라고 치면 세금이 50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. 와, 솔직히 그 몇십 원 때문에 사려던 음료수를 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게 바로 이 정책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인 거죠.
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합쳐져서 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. 세금을 매겼는데 오히려 음료수를 더 사기 쉬워지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. 자, 지난 2년간의 데이터를 보면요. 세금을 부과한 나라 중에 대다수인 62개국에서 오히려 설탕 음료의 구매력이 상승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소득이 오르는 속도를 세금이 못 따라가서 음료수 값이 실질적으로 더 싸진 거예요. 세상에,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. 아니, 건강 생각해서 세금을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더 쉽게 사 마실 수 있게 됐다니 이건 뭐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결국 소다스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좋았는데 전 세계적인 실행 방식이 그 엄청난 잠재력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. 이건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의 핵심 결론과도 정확히 일치하는데요. 설탕음료에 대한 소비세는 현재 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. 즉, 이 잘못된 실행 때문에 국민 건강, 정부 재정, 그리고 건강 형평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지금 다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. 아니, 전 세계인의 건강이랑 수십억 달러의 세수가 걸린 문제인데 왜 이렇게 좋은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? 좋은 정책 아이디어와 그걸 현실에서 실행하는 것 사이의 이 간극,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으로 더 유익한 경제 이야기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